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하락 강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쉴 때가 좀 됐습니다. 유럽 시장 혼조 세고 아시아도 그렇고요. 오늘은 러시아 얘기 잠깐 드리고 오미크론 이후 상황이 어떨까? 봄 지금은 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봄을 지나고 겨울, 아니, 여름, 가을 이럴 때 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일단 뉴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3월 21일자 기사인데요. 그리고 이게 누가 올리셨냐면 윤정석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푸틴 플랜 B로 민간인을 괴롭혀 중립국화한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를 장악해서 뭔가 하려고 하던 푸틴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집중포 하나 이렇게 해서 민간인 살상을 통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해서 중립국화를 만들고 영토도 뺏겠다. 일부 지역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거 보시면 뉴시스 기사거든요. 3월 22일자 기사고요. 밑에 보시면 임종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미국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 증언으로는 러시아군 지휘 통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습이 서투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있고 사령관이 지면됐는지조차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뉴스 보도도 많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들이 러시아 침공 3주 동안 5명의 러시아 장성을 살해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쟁에서 장군이 사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지금 사망했죠. 뭐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뭔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위를 해놓고 대규모로 포탄을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포탄을 던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아예 싹 쓸어다가 반대편에 있는 군까지 조달해서 막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고요. 3월 21일자 기사거든요.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은 구정모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대비 자급자족 경제를 추진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요새와 그러니까 크림반도 점령 이후에 서방 세계에서 각종 제재를 한 것을 극복하려고 외국 수입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입 대체 전략을 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2조 9천억 불이나 그러니까 세출에 한 1.4%를 들이밀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러시아 국립 고등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소매 시장에서 비식품 소비재, 식품이 아닌 제조 공산 소비재겠죠. 75%를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고 통신장비 부분은 8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86%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트럭 제조사 카마스는 공급망 문제로 생산량이 최대 40%가 감소하고 직원 1만 5천여 명이 일거리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 때문에 실업이 양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생산을 일부 멈추거나 줄여야 돼서 거기서도 실업이 양산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식품 이외에 소비재 75%를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전부 다 루브라 폭락이나 이런 것 혹은 수출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급등하는 물가가 작동될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는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플랜 B로 가긴 갔는데 과연 러시아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건데 무한히 견딜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무한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3월 21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은
윤세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게 난리치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루브라 폭락으로 제재 여파가 생기면서 물가가 치솟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설탕, 메밀 등 식료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식료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공산품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이거 줄 쓴 겁니다 이거. 쭉. 이거는 매대가 다 빈 거예요. 아예 답이었죠 지금. 우리 대형 슈퍼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침공은 4주차 지났나요? 24일날 침공했으니까 4주 지났겠네요. 5주차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푸틴한테 제공하게 되면 전쟁 수행을 무한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번 생각해봐야 될 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3월 22일자 기사고요.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은 이승민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증산 압박 사우디 유가 폭등 넥탄 아니다. 예멘 반군이 공격해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이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이 있는데 예멘 정부는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고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손을 사우디 쪽이 아니고 후티 반군 쪽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된 문제예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가 예멘 내전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부 무기 판매도 중단했으며 인도주의 위기를 들어 후티 반군을 테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 쪽의 손이 아니고 후티 반군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특이하죠. 이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왕실한테 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손바닥도 뒤집듯이. 그래서 이 보도 보면 여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여기 미국이 사우디에 패트리엇 요구 미사일을 이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우디가 패트리엇 미사일 대규모로 계속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생산이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의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우디하고 UAE를 미국이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쪽이 원하는 사항, 특히 사우디가 훨씬 더 UAE보다 강력하죠. 그리고 사우디가 움직이면 UAE가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우디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사우디 왕자가 저지른 그 언론인 살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게 손바닥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유도했다가는 여기서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러시아만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우디하고 UAE를 달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플사의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애플 핸드폰 이동 양으로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미국, 영국하고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터진 그 시기고 요거는 작년 1월께 이게 요번 1월께잖아요. 저점이 다 이렇게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여기보다 높겠죠. 올 여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성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calculatedrisk.com, 블로그.com 그 사이트에 사람들의 이동성과 관련된 것들의 인디케이터가 쭉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크게 봐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동 처리 숫자거든요. 미국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검색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교통안전국 거기에 그 항공 여객 그 처리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검은색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고요. 이 파란색이 하늘색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2019년도. 요게 2021년도입니다. 요게 현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죠. 같은 시기에. 그 다음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그 식사입니다. 레스토랑 예약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레스토랑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요. 보시면 거의 과거 수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검은색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요거는 극장 판매, 티켓 판매 수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으로 검은색이 코로나 팬데믹 때 붙어 있다가 작년도에 후반기에 거의 빠졌고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난리를 쳤잖아요. 오미크론 확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호텔 점유율이거든요. 이게 00년도부터 2020년까지 평균치고, 요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붕괴됐다가 작년도에 일정 수준 회복됐었거든요. 요번에는 같은 시기에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점유율이 높죠. 요거는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건데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을 놓고 보면. 요때는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난리를 쳤던 때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뭐 항공 움직임이거나 혹은 식당을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혹은 호텔로 놀러 간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대중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전부 다 회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겠죠. 모든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오미크론 팬데믹을 이미 지난 곳은 과거 패턴으로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난리를 겪어야만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뒤따라오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어쩌면 좀 늦게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3연임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난리치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연임을 좀 잘 하려면 좀 빨리 난리를 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진 다음에 10월 달에 승인 받는 게 낫지, 승인 임박해서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단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한 4, 5, 6 뭐 요 시기에 난리를 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것들, 경제 활동을 늘려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일정 부분 잘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상승 강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수축률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뭐 오미크론 상황 이후로 작년 2년과는 다른 움직임이 올해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 패턴, 사람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수준에서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는 여기 보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를 잡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지난번에 기사 IEA 쪽에 연구 보고서인가요? 거기 이 사우디하고 UAE 두 가지가, 아랍에미리트 두 군데가 가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나왔죠. 생산 여력이.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자기 생각을 좀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에 대한.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원자재 쪽 중에서 곡물 쪽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빠른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데, 일단은 제재가 가서 러시아 쪽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초입 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초입이죠, 지금. 초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게 푸틴을 얼마나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는가, 요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이미 보여드렸던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거든요. 매주 나올 때마다 그 나오는 경제 지표를 취합해가지고 GDP의 1분기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1분기 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 나오는 지표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그 3월 초반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로는 그게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보도에 놓고 보면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예 제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유전 쪽,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을 어떻게 핸들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협상,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러시아 내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쟁이 끝나고 협상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